그 이마누엘 칸트가 아까 얘기했던 이 거의 같은 시대에 사는 거죠. 그 루소, 장작 루소가 쓴 에밀, 또 사회계약론, 이런 거를 보고, 사회계약론의 핵심은 일반 의지거든요. 근데 뒤에서 얘기할게요. 일반 의지가 뭔지. 일반 의지라는 개념을 받아들여서 임마누엘 칸트는 굉장히 그 루소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곳곳에서 정언 명령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런 문장을 써요. 보편성의 원칙, 자율성의 원칙, 존엄성의 원칙 같은 정언 명령들을 쭉 카테고리슈 임페라티브. 이 정언 명령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는 이런 정언 명령 같은 양심이 존재한다는 거였어요. 바로 이것이 사랑의 공식입니다. 예수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했단 말이야. 내 몸이 있어야 돼. 자기 몸을 자기가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이 되었을 때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죠. 자기 자신이 안 되면 그건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 정언 명령이 내재하고 있을 때에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인사조직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조직론을 뒤집으면 조직인사론이 되죠. 조직인사론의 핵심은 조직론부터 말하면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 SSP, 그리고 사람이 있는 거죠.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냉철한 사랑을 위해서 조직 설계를 하는 겁니다. 구조, 시스템, 프로세스를.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 설계를 하는 거죠. 인사 설계를 한다는 것은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성취예측 모형에 따른 뭘 해요? 사람의 유능함과 무능함을 평가해서 그 사람을 이 자리에 앉히는 게 좋겠다, 저 자리에 앉히는 게 좋겠다는 것을 결정하죠. 그것이 인사 설계예요. 그러니까 요 인사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직무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설계 모형을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고, 성취예측 모형은 이전에 썼어요. 2021년 겨울에 나왔죠.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봐야 되는데 여러 번 봐야 돼요. 그리고 머릿속에 다 그 책이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됩니다. 직무 분석은 조금 얇게 나올 건데 이것도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형식 재판관과 조한창인가? 조한창이죠. 조한창 재판관, 이 두 사람은 직무를 모르니까 직무와 직무 담당자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한독수도 3분의 2의 국회의원의 찬성이 있어야만 탄핵된다는 허튼 수작을 부리는 바람에 본안 자체를, 그 절차상의 문제를 삼아가지고 본안 자체를 하지 않았죠. 멍텅구리 같은 인간입니다. 이게 근대적 의미의 인사조직론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독수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직무를 대신 그 권한을 맡고 있는 사람이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탄핵한 것은 대통령이란 직무를 탄핵한 게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대통령 직무 담당자를 탄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 권한을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가지고 있는데 얘는 국무총리야, 본질이. 얘는 대통령이 돼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이 변고가 생겨서 그 대통령 직무를 자기가 맡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관한 업무를 자기가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직무와 관련된 것이지 자기 자신이 대통령 직무 담당자가 아니라 그 말이야. 대통령이 된 적이 없으니까.
남의 일을 지금 갖다 대신 일정 기간 해주고 있는 것뿐이야. 그 권한에 대해서. 그러면 그러므로 얘는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를 탄핵할 때는 과반수면 되는 거예요. 얘는 대통령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직무와 직무 담당자, 어카운터빌리티 개념이 없으니까 그 조한창하고 정영식이 그런 허튼 수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수준 낮은 애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심한 거지. 그래서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SSP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과 법률은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명시화된 계약서, 직무 분석은 명시화된 네 직무에서 는 어카운터빌리티가 뭐라는 것을 명시화한다는 거예요. 명시화한다는 말은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거라는 거야. 그런 명시화된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누구나. 자기가 직무를 맡았는데 계약서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계약서가. 뭘 하라는 거야? 5가지를 하지. 그 대통령이 취임하면 너는 5가지를 해라. 그런 얘기 아니야. 5가지. 헌법에 선서했잖아, 자기가. 뭘 한다. 5가지를 했잖아. 자, 그럼 기억나는 대로 해봅시다. 우선 헌법을 준수하고, 조국 통일하고, 조국 헌법을 준수하고 조국 통일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이제는 기억이 안 나. 이거 기억하려고 그런 걸 포기해야 돼. 그래서 구조 설계, 시스템 설계, 그 다음에 프로세스 설계. 프로세스 설계는 그 구조 설계와 시스템 설계가 되면 프로세스는 자동으로 나와요. 근데 왜 프로세스가 중요하냐면 이것이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효율적이다. 그러면 시스템과 그 스트럭처를 다시 들여다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일하는 거 보면 그 프로세스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뒤로 그 리버스 리엔지니어링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핵심인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조직 인사론을 보면 SSPP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원칙을 가지고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와 사람을 설계하느냐 그런 문제예요. 그것은 3가지 기본 원칙이 있어요. 3가지 기본 원칙이란 뭐냐 이거예요. 분권화 다 배웠어요. 자율성 네트워크 분자내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서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와 사람을 설계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설계한다는 말은 그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를 설계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 그 자체를 설계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에 관한 설계라는 거예요. 분권화되고 자율성을 가지고 네트워크로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인사조직론에서 설계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럼 분권화는 이 4가지 SSPP 중에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동합니다. 요 화살표의 굵기가 중요해요. 분권화는 구조를 분권화시켜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사람을 분권화시켜주는 거야. 시스템에도 분권화가 돼야 돼요. 프로세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권화에 프로세스가 개입하는 건 아주 적어요. 영향력이 그만큼 적다는 거죠. 자율성의 원칙을 봅시다. 이렇게 갑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자율성이 거의 100%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거로 갑니다. 자율성도 구조에 들어갑니다. 왜 구조에 들어가느냐 자율성이. 분권화되어야만 자율성이 생기는데 분권화 했는데 자율성이 없어. 그럼 분권화 안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 설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율성이 없다. 그 사람에게. 그러면 분권화 조치가 덜 된 거예요. 더 분권화 시켜줘야 돼요. 검찰 조직이 자율성이 없이 그 안에 개, 돼지처럼 검사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검찰총장이 한마디 하면 찍 싸는 거예요. 거기에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일하는 검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뭐 임은정 검사 정도는 뭐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일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나머지 애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가서 비비고 어떻게 하면 출세해서 검사장 자리 따가지고 나와서 퇴직 후에 한 몇 년 사이에 수백억을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만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내가 범죄 집단이라고 그러는 거야. 조국은 그 범죄 집단을 데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한다고. 아이고.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한다는 게 뭐예요? 범죄 집단하고 딜을 하자는 거 아니야. 너 여기 이만큼 주고 쟤 이만큼 주고. 그래도 범죄 집단이지 그게. 범죄 집단하고 타협하자고 그래. 아이고 한심하죠. 이제 아시겠죠? 자, 네트워크 봅시다. 네트워크는 이렇게 합니다. 네트워크는 프로세스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죠. 여긴 보충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 세 가지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는 이 사람의 문제예요.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어야 돼요.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고 필요할 때 보충해주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고 통제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은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제 그 루소가 얘기했던 사회계약론의 핵심인 문제의식이 뭐였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는데 어디를 가도 다 사슬에 매여 있다는 거야. 사슬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사슬에 매여 있어요, 검사들이.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 이것을 다노 조직이라고 말해요. 다노, 그냥 다노라고 말하죠. 분권화된 자율적인 네트워크 조직이야. 이 말을 그대로 쓰면 다노. 그래서 다노에 관한 책을 요 3부작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맨 첫 번째 나온 것은 경영 사상과 철학에 관한 다시 쓰는 경영학이라는 거 2013년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성취의 측모형이에요. 인간에 관한 문제죠. 역량 진단에 관한 문제. 지금 쓰고 있는 거는 그냥 격가지로. 이게 직무, 이거는 사실 안 써도 돼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직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몰라서 그냥 에세이식으로 간단하게 지금 직무 설계 이렇게 한다. 직무 분석을 이렇게 한다. 직무란 무엇이다. 직무 담당자는 무엇이고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야. 이건 진짜 원시적인 얘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무에 관해서는 원시적인 개념도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간단하게 이제 쓰고 있어요. 그러고 쓰려고 하는 게 다노 경영이란 무엇인가. 그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분권화된 자율적인 네트워크 조직을 경영할 때 어떤 식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움직여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쓰려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3부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문명사적인 내 견해를 몇 번 쓰고 그러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유튜브 생각하지 않을 텐데. 근데 유튜브 하느라고 지금 쓰는 속도가 거의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보니까 계속 얘네들이 무슨 짓 하는지 그거 다 조사해야 되고 시간이 없어서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설계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피라미드형 계급 구조였어. 명령과 통제, 억압과 착취가 사라진 네트워크형 수평 구조가 됩니다. 이게 안 됐으면 조직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 이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걸 가르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내가 내 책에도 썼지만 평생을 가르쳐 왔는데 나는 한 번도 이것을 성공해 본 적이 없다. 왜 독일에서는 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거지 이게? 나는 그 의문을 가졌어요. 근데 그것은
아주 간단한 대답이었어요. 기득권층이 반발하기 때문이다. 피라미드형 계급 구조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건 기업도 똑같습니다. 근데 하위직 직원들은 좋아하죠. 근데 자기가 과장 되고 부장 되고 뭐 본부장 되고 뭐 팀장 되고 그러면 뭔가 의시될 뭐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쟤네하고 수평적으로 같이 일하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다고 그러다가 실제로 이렇게 되면 불편해하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학교도 똑같습니다. 교장 밑에 교감 그 주임 선생님들 딱 있으면 피라미드 구조로 쫙 돼버려요. 그래서 일반 교사들은 그냥 졸이야. 네트워크형 수평 구조가 되지 않아요. 이거를 이참에 고치자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잖아.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해. 누가? 저 위에 사람들이. 그래서 이재명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성남시장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이재명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어. 그런데 이재명은 이것을 피라미드형 계급 구조로 빨대 꽂아서 흡혈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뜨고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재명이 이 시스템을, 이 인사조직론을 잘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재명을 지지하고 이재명이 한번 1억 구조로 만들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강의를 계속하는 거예요. 아, 내가 무슨 공직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이 강의를 계속하면 이재명이 언젠가 보겠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였어? 그러면 이제 거기 뭐 보좌관들이나 뭐 사람들 뭐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러겠지.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나밖에 우리나라에는 없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언젠 또 윤석열 같은 놈이 나타나서 이게 완전히 그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다시 한번 분권화해야 된다. 분권화하면 직무 담당자 모두가 다 자율적 주체가 된다. 그 일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환 보직 같은 거 하지 않는다. 그게 더 귀찮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시로 냉철한 사랑, 조직론적 사랑을 한다면 논문 표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독일 사례를 1강에서 쭉 들어드렸어요. 논문 표절할 땐 그 완전히 아작이 납니다. 이건 그냥 1강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수평 구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수평 구조가 돼요. 수평 구조가 되려면 반드시